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기능강 의사 닥터진입니다. 제가 요즘에 체중을 많이 빼는데요, 바지 사이즈가 한 3개 정도 줄었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환자분들이 물어보세요. 피부가 전혀 주름이 안 생겼네 하고 물어보시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분 한 분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피부에 주름이 안 지는지, 팔이나 얼굴이나 콜라겐, 뱃살 이런 데가 늘어지지 않는지,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해도 어떻게 하면은 늘어진 피부가 안 생기는지, 특히 여성분들 이렇게 팔살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살이 늘어지면 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잘 들으시고 잘 따라해 보세요. 우리 몸에는 근육이나 인대나 피부를 콜라겐 조직, 인대 조직 이런 것들을 자꾸 결합시키고 만드는 동화 호르몬이 있고, 그걸 분해시키는 이화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동화 호르몬들이 보통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면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피부가 주름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동화 호르몬들은 나이가 들면 떨어지지만 잘 떨어지지 않은 호르몬이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코티졸 호르몬은 이화 작용이 큽니다. 그러니까 분해하는 작용이 커요. 그래서 코티졸이 높은 분들은 콜라겐을 먹어도 피부가 축축 늘어지고, 보톡스를 맞아도 그때뿐이고, 살을 빼면은 팔은 더 늘어지고 뱃살도 늘어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코티졸과 동화 호르몬, 특히 동화 호르몬 중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의 비율을 맞추면서 제가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동화 호르몬은 40대 한 초중반 되기 시작하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60, 70대가 되면 굉장히 낮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보통 피부를 늘어지게 하는 호르몬을 두 가지를 꼽는다 그러면 하나는 코티졸이고 하나는 인슐린이에요. 그러니까 코티졸이 높거나 인슐린이 높으면 피부가 늘어지죠.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도 코티졸이 올라가거나 인슐린이 올라가는 다이어트를 하면 피부가 늘어지고 살이 빠져요. 그러면 코티졸이 올라가는 다이어트는 뭘까요? 억지로 참는 거죠. 스트레스가 막 분비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저탄고지가 아니라 그냥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굶는 거, 억지로 굶는 거, 이런 식단을 하면 인슐린도 올라가고 코티졸도 올라가서 이화작용이 많이 나기 때문에 자꾸 피부가 늘어집니다. 살을 빼고 나서도 이쁘지 않아요. 볼도 쑥 들어가고 눈 밑도 꺼지고 팔도 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코티졸이 떨어지고 인슐린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코티졸이 떨어지는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면 간헐적 단식이 필요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코티졸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잠을 많이 자야지 코티졸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잠을 안 자고 피부과 다니시는 분들은 이 이너 뷰티, 안에서 나오는 뷰티가 안 되기 때문에 피부에 아무리 좋은 걸 많이 써도 이너 뷰티가 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제가 피부가 주름이 별로 없는 거는 코티졸 수치가 낮아요. 왜냐면 잠도 많이 자고 몸에 부신 기능이나 여러 가지 호르몬 기능도 좋고, 스트레스를 잘 안 받으려고 하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몸에 설탕을 넣지 않습니다. 설탕을 넣으면은 코티졸이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인슐린이 올라가도 근육이 빠지면서 단백질이나 이런 콜라겐이 분해가 되는데, BCAA 같은 브랜치드 아미노 애시드를 먹는 분들이 있는데,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단 거나 탄수화물이나 과당을 먹으면 BCAA를 먹어도 작용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저항성이 생기면은 BCAA가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뇨 환자가 인슐린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가 근육이 적은 이유가 인슐린이 높아서 그래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세포는 아미노산과 세포를 돌리는 연료가 고갈된 세포거든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잘 돌리려고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세포에 없어야 돼요. 당을 떨어뜨리는 그런 식단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높으면 살이 빠지지 않고 복부 비만이 오게 되는데, 또 피부는 늘어지는데, 또 뭐가 오냐면 또 브레인 포그, 그러니까 뇌가 안개 낀 것 같은 증상이 오죠. 그리고 당뇨가 안 나와도 식사를 거르면 매우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는 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분들은 내가 뭔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할 때 공복감을 견디기 힘들고 식사를 거르면 매우 예민해지는 분들도, 저탄고지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의심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어도 뭔가 만족감이 안 생기고, 탄수화물 먹어야지만 만족감이 생기고,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전당뇨라고 볼 수가 있죠. 인슐린이 문제점이 몸이 늘어지는 피부를 만들고 단백질이 결핍이 되고 근육이 빠지니까요. 그 다음에 노화도 빨리 오고
이런 콜라겐 합성이 안 되니까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은 인지 장애도 오게 되는데, 치매를 제3의 당뇨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아밀로이드는 뇌에 있는 끈적끈적한 단백질 구조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이나 치매, 뇌경색에서도 발생이 되는데, 인슐린이 높은 상태에서 아밀로이드는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기억력 저하나 인지 저하나 뇌경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슐린 저항성에서 벗어나야지 아밀로이드도 줄고 근육도 증가하고 스킨톤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건 당연히 첫 번째, 정제된 설탕, 빵, 시리얼, 파스타 이런 거, 크래커,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코올, 세 번째 단 과일. 과당은 알코올과 똑같고 설탕보다 훨씬 더 안 좋은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단백질과 설탕을 같이 먹으면 더 안 좋죠. 그리고 같이 먹으면 인슐린이 더 많이 증가하거든요. 드라마틱하게. 차라리 설탕을 먹어야 될 거면 설탕만 드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설탕과 지방을 먹는 고탄고지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식사 사이에 간식을 먹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많이 먹으면 배가 고프지 않아서 간식이 필요하지가 않은데, 간식을 먹으면 자꾸 인슐린이 나오죠. 그리고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나 많은 커피를 먹는 것도 인슐린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인식하시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성장 호르몬을 올리는 건데, 성장 호르몬을 올려야 인대, 근육, 콜라겐, 골다공증, 골밀도, 피부, 탄력 이런 게 다 좋아지는데, 물론 인슐린이 올라가는 음식들, 그 다음에 코티졸 올리는 상황을 피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간헐적 단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성장 호르몬을 굉장히 많이 올려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을 올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고강도 인터벌 운동도 있고 간헐적 단식도 있는데,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한 6, 7배까지 올리고, 간헐적 단식은 많게는 10배에서 20배까지도 올립니다.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은 굉장히 큰 효과죠. 그러니까 제가 다이어트 하는 동안에 아침, 점심을 한 끼 반 정도 먹고 한 18시간씩 간헐적 단식을 꼭 했거든요. 그리고 수면을 충분히 잤어요. 하루에 7시간, 8시간도 자고 많이 잤죠. 그 다음에 간 해독도 잘 돼야지 성장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성장 호르몬을 검사해보면 보통 IGF-1을 검사하는데,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여지없이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피부과 가서 어떤 비용을 많이 쓰고 오시는데 그때뿐이라는 거,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거. 그래서 맨날 손톱이 얇다, 손톱이 부서진다, 머리카락이 얇아진다, 피부가 늘어진다, 콜라겐이 부족하다, 골밀도가 떨어진다, 근육이 약하다, 근육이 없어진다, 이런 분들은 콜라겐만 먹고 단백질만 먹는 게 아니라 몸에서 성장 호르몬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너무 낮으면은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아르기닌도 있고 비타민 B3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성장 호르몬 주사도 있긴 해요. 근데 성장 호르몬 주사는 원래는 매주 맞게 되는데, 매주 맞으면 몸에 의존도가 생겨가지고 성장 호르몬을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맞는 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맞아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은 간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위산 저하, 췌장 효소 분비 저하, 헬리코박터, 변비, 담즙 분비 문제, 지방간 이런 게 있으면 성장 호르몬이 잘 활성화돼서 대사되는 걸 막아요. 그러니까 항상 간이 좋아야지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니까 밀크C3나 글루타치온이나 비타민 B군 등을 통해서 간의 해독을 잘하게 하는 거가 중요하고, 몸에 호르몬을 방해하는 제초제, 플라스틱, 프탈레이트, 살충제 이런 종류 독소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빼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은 성장 호르몬도 많이 올려서 피부의 탄력도 높이지만 뇌와 신경계도 건강하게 해주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건강에 굉장히 파워풀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오늘 간단하게 살을 많이 빼도 피부가 늘어지지 않고, 팔이 늘어지지 않고, 콜라겐을 유지하고 근육량도 유지하고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렸거든요. 여러분들 나 다 아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는지 한번 체험을 하신다 그러면은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필요 없는 피부 시술이나 제품들을 적게 먹고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주름을 없애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더 양질의 단백질을 어디서부터 얻을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궁금증 있으면 많이 올려주시고, 다 여러분들 전부 다 안티에이징 하세요.